학부모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진로 정보를 이야기하는 방송.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있게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서울 영문초등학교 교장이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엄마 반성문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코칭은 너와 내가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코치형 부모란 무엇인가요? 코칭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런 거를 말하죠. 그랬구나, 저랬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하죠.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들었네. 이번에는 얼마나 가나 보자. 애들이 다 알아요. 이거 길게 가지 못한다는 사실. 코칭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30분 이상 대화가 될 줄 아는 부모가 코치형 부모라고 말해요. 30분 이상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모.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 타이머를 30분을 맞춰놓고 우리 집 아이하고 한번 대화를 30분 동안 해보세요. 자, 쉽다, 어렵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렵다고 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3분 대화도 쉽지 않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초 대화도 안 됐어요. 저는 우리 집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학교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 아 됐어 들어가 숙제 하고 갔다 와. 제 대화 이런 대화 있어요. 이게 3초 대화가 안 되죠. 30분 이상 대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거 안 되면 절대로 30분 이상 대화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이런 발표를 했어. 그래? 걔는 어떻게 그런 발표를 했대? 너는 그 발표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지? 나 이런 생각했고 그때 선생님 반응은 어떠셨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거든. 이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에요. 아이 너 잘한다 이것만 칭찬이 아니라 아이가 말하는 걸 지금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감정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되면 30분이 아니라 3시간도 금방 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마음이 바빠. 됐어 들어가 빨리 학원 갔다 빨리 숙제 빨리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형 부모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30분 이상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코치형 부모는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걸 에고라고 해요. 코칭에서는 에고가 있으면요 대화가 안 돼요. 자,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거 아니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 아이의 말을 계속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30분 이상의 대화가 되면 그때 저는 코치형 부모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아이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줘야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해주면서 아이의 말을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 아이의 생각을 자꾸 말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코칭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에게 생각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죠. 생각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 그럼 그 생각을 선택을 어려서부터 많이 해주는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했으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과 자기주도 학습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형 부모가 안 되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30분 이상의 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늘 선택권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에고를 뺀 그 아이한테 존중을 해주고 있는지 그걸 판가름을 해야 내가 코치형 부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코치형 부모 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코칭의 가장 중요한 3요소를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째는 선택권을 아이에게 줘라. 그
그 다음에 그 선택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적 피드백, 그러니까 인정, 존중, 지지. 그럼 아이가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늘 지지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 잘하고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성공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작은 성공감이 중독이 돼야 커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봤더니 그들은 어려서부터 작은 성공감에 중독된 사람들이더라. 이게 이제 좋은 중독인 거죠. 자, 아이에게 내 선택권을 주려면 가장 쉬운 코칭 이런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자, 밥 먹고 뭐 하고 싶어?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래? 자, 이번 주말에는 우리 어디 갈까? 이거 다 코칭이거든요.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건 티칭이죠. 가르치는 거.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코칭이면 아이한테 늘 생각을 물어보는 건 다 코칭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자, 우리 밥 먹었어요. 너 밥 먹고 뭐 하고 싶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 밥 먹었으니까 게임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네가 지금 게임할 시간이냐? 허구 한날 게임에 이놈의 게임기 확 그냥 부셔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학대적 피드백, 원수되는 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밥 먹고 뭐 하고 싶니를 물었을 때 아이가 게임 좀 하고 싶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칭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너 지금 게임하고 싶어? 거기까지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요즘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니? 그 아이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은 요즘 어떤 게임을 하대? 야, 그리고 지난번에 네가 했던 게임과 이번 게임의 다른 점은 뭔데? 만약에 네가 나중에 게임을 개발을 한다. 넌 무슨 게임 개발해보고 싶니? 그럴 때 뭐가 되겠어요? 창의성이 신장되잖아요. 자, 지난번 게임하고 이번 게임의 다른 점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어? 그 친구들은 그런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다 정보 분석이잖아요. 작은 대화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깨워주는 거. 그러면 그게 코치형 부모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30분만 해. 그러니까 50분만 해. 이거 코칭 아니고요. 그럼 네가 좀 줄여봐. 그러면 아이가 부모님이 그렇게 다가가는 대화로 좋게 말했는데 싫어! 나 1시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는 양심이 없는 거죠, 사실. 얼마라도 줄여보겠다고 하거든요. 엄마 그럼 50분 하면 안 될까? 50분이나 1시간이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그 60분 중에서 1시간 중에서 10분이라도 줄여준 거 그래 네가 많이 그 노력하려고 애쓴 거 그거 엄마가 봐줄게. 그래 그럼 딱 50분 약속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아이 감정 받아줬고요. 그렇다고 밤새 게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의 한계를 줘야 돼요. 그 행동의 한계를 둘 때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는 아니고요. 부모님이 아이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할 때 난 이런 게 걱정이 돼. 그러니까 너는 조금 네가 시간을 줄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아이하고 이렇게 좋은 다가가는 대화로 오고 가는데 아이가 끝까지 게임을 하고 이런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칭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 생각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나 뭐 했네? 나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코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하세요. 뭐 제가 나름 교육자잖아요. 뭐 학교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나 같은 부모가 어딨고 나 같은 선생님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제가 늘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한테 왕창 이제 그야말로 깨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내가 바르게 사랑하려면 공부해야죠.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다 몰라서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같이 공부해야 된다. 제발 이런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애들을 속된 말로 잡을 시간이 없더래요. 애들을 잡을 시간이 없이 늘 책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들도 다 책을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못하는 거, 야 이거 못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하고 오히려 소통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의 모습대로, 우리는 부모는 심는 자가 아니라 관찰하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심어서 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뭘 잘하는지, 뭘 밀어줘야 되는지 우린 관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코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